시세도 시세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리플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어리바리한 느낌으로 합의 종결을 하게 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의 수장인 게리 갠슬러가 자신에게는 항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처럼 멘트를 한 게 여러 비판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갠슬러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항소 이슈와 관련해 내부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을 때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5명의 SEC 위원들 가운데 한 명이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SEC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은 없다. 이게 지금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암튼 이런 멘트를 진짜로 날려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노이너는 갠슬러는 확실히 리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SEC 위원들이 과거 자산의 암호화폐 제재 강경 기조에 반대했을 때 경청해야 했다라는 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래도 점잖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크게 웃고 있을 인물은 크립토 맘으로 불리기도 하는 SEC의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도 다소 뜬금포이긴 하지만 갠슬러를 깔아뭉개는 멘트를 아주 직선적으로 시전을 했습니다. 갠슬러는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이력이 있는 권력의 굶주린 대머리다. 과거 선물중개업체 파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CFTC 위원장이 갠슬러였다. 갠슬러는 FTX 붕괴에도 역할을 했다. 규제 당국은 FTX의 대차 대조표에 큰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름 쭈꾸미가 그간 벌여왔던 여러 꼴값들을 하나로 엮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 역시 이런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 갠슬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대중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고 투기에 쓰인다라는 이유로 증권에 가깝다라는 주장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하위 테스트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기초 자산의 내재 가치 유무, 투기 활용 여부 등은 중요치 않다라는 판례도 있다. 갠슬러는 더 이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이런지 요 며칠 다시금 전폭적인 XRP 시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전망이 또 기사화가 되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리플 시세는 글로벌 관심사긴 관심사입니다. 이건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 크립토 뉴슬랜드가 암호화폐 분석가 25hours wake의 분석을 인용한 건데 XRP가 7월 30일에 35.76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삼각 패턴을 완성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건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탈주 수준의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SEC가 항소를 안 한다라고 공식화를 하든가 아니면 리플의 IPO 이슈가 전면에 등장을 하든가 이렇게 굉장히 전폭적인 이벤트 이슈가 등장할 때 그래도 35달러까지는 갈까 말까 이런 건데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희망회로 차원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저 가격을 만나러 지금 당장 나가고 싶은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약식재판 판결 이후에 7일 뒤에 XRP가 700%대 랠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던 에그라 크립토, 다시 말해서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간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좀 더 큰 관점에서 XRP가 여전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해 11월에 분석했던 내용을 다시 꺼내들면서 리플은 2018년 1월부터 피보나치 618과 싸우고 있다. 리플은 과거 패턴과 유사한 복제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 XRP는 당신을 100만 장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타겟 지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80달러입니다. 이 분석을 올릴 때 XRP가 0.45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사실 오르긴 많이 오른 건데 과연 이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 그 어느 지점에서 이 같은 의미 있는 폭등 상황 바라볼 수 있을지 정말 참 아주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상당히 아쉽지만 XRP 채택과 관련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라우 정부에서는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몬테네그로에서도 CBDC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고, 여러 은행들 이미 XRP 레저를 채택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 이미 30개국 넘는 나라들과 CBDC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 꽤나 더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리플의 CBDC 관련 총책인 제임스 월리스 부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미 5개국과는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30개국 이상과 CBDC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 국가 수가 지금 205개인데 이 가운데 30개라는 것은 무려 1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리플을 CBDC 플랫폼으로 채택할지는 별개 문제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BDC 플랫폼은 리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2025년까지 리플의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말을 한 거면 그냥 웃어 넘겨버리면 되는데, 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의 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말한 것이어서 꽤나 관심도를 더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소송 리스크도 절반은 해결이 잘 됐고, 전폭적인 채택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SBI가 공개적으로 리플을 통한 금융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넥스트 스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SBI가 그룹 산하기업인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웨비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공개된 한 장의 슬라이드가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리플 혁신의 구동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블록체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혁신으로 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혁신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도를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SBI 고객들은 국내 송금을 하거나 필리핀 등 해외로 송금을 할 때 SBI 레밋과 같은 결제회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송금 혁신의 주체가 바로 리플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그냥 공식적인 공개 발표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 이후 SBI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미드썸머 XRP 페스티벌, 이런 이름으로 XRP 캠페인까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룹 회장이 XRP 빠돌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반가운 쌩 난리가 지금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쬐깐한 지역은행 수준이 아니라 나름 일본의 JP모건으로 불리는 그런 금융 대기업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심심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여름 더위 먹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걸까? 진짜 2025년에 뭔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8월에도 리플 소송과 관련된 후속 이슈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원이 양측의 합의 미팅 일정을 잡아서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한 일정이 약식재판 판결 이후 6주에서 8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8월 말 또는 9월 초 이전에 양측이 합의 미팅 일정을 잡아서 법원에 보고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SEC가 항소를 선택할지 아니면 양측의 합의 종결을 선택하게 될지, 이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리플 약식재판 판결이 리플을 제외한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주요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테라폼 랩스 사건 담당 판사는 리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테라폼 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제라드 라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에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는데, 우리는 유사 사건에서 다른 판사가 채택한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 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리플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해석을 하면 테라 사건 재판부가 리플 사건 판결 내용, 그 기준을 반박했다, 이렇게 오독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리플 판결이 다른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리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잘못 바라보면 테라 재판부가 리플 재판부를 반박하면서 마치 법원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일단 테라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건 내용 자체가 리플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리플 판결을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좀 오버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불확실성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셰넌 솔프가 꽤 전폭적인 시세 전망을 제시하며 이게 또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앞으로 7개월 안에 XRP가 최소 $100에서 최대 $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숫자 자체는 너무 전폭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 그 자체는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양반은 스위프트가 하루 4,48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건 XRP의 절반에 불과하다. XRP의 빠른 결제 시간과 저렴한 비용은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XRP 유통량을 750억 개로 가정하고 만약 1000개 기관이 사용할 경우에 기관당 $7,500만 규모의 XRP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JP모건만 하더라도 매일 $8조 이상을 송금을 하는데 이 정도의 10%만 XRP가 가져온다라고 할 경우 나는 4개월에서 7개월 안에 $100에서 $50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XRP에 대한 채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경우 XRP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결국 XRP는 폭등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 충격.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창업자도 비슷한 주장을 제시했는데, XRP 유틸리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이 필요해진다.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XRP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공급 충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 30곳 이상과 CBDC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은행이 XRP를 채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전망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XRP의 공급 충격 상황을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 시세도 시세인데 리플의 비즈니스 확장성과 관련된 부분들 요즘 특히 더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랩스 대표 모니카 롱이 CNBC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번 소송 판결에 따라서 미국 시장 비즈니스 확대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플랩스는 규제가 명확한 곳을 중점으로 비즈니스를 펼친다. 영국과 유럽,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곳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핵심 허브인 영국의 경우에는 런던 사무소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고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리플 직원 900명 가운데 지금 100명이 런던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직원인 것만 놓고 봐도 리플이 영국에 꽤나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생태계의 확장성은 리플랩스 자체가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리플레저에 탑승해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얼마나 다채롭게 리플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플러터 웨이브가 샌드 앱을 출시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송금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플레저 기반의 이런 서비스가 런칭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송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UN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 송금액이 지난 수십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서 2022년 기준으로 $1,000억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금된 돈이 아프리카 2억 가구의 의료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중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흐름이 돌고 또 돌아서 다시 인류 문화의 탄생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상황도 꽤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XRP 시세는 여전히 아쉽고 다소 불안한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0.67달러 지지를 놓고 황소와 곰의 새 대결이 꽤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0.67달러가 무너질 경우에는 0.56달러 급락 가능성, 0.67달러에서 반등할 경우에는 0.75달러를 거쳐서 0.8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XRP 시세가 어질어질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강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코인스키드가 제시했던 3.7달러 돌파 전망을 이번에 타임스 타블로이드가 인용 보도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스키드는 XRP 6개월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0.8271달러를 저항선을 뚫어낼 경우 3.7442달러까지 폭등 가능하다, 이런 점을 제시했습니다. 압박을 받고 또 받다가 이게 한방 터지면 엄청 크게 폭발할 것이다, 이런 멘트도 덧붙였었는데,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430% 넘는 폭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강세 전망은 늘 그렇듯이 하락 가능성도 따져보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땡큐지만 하단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0.3달러대까지 다시 후퇴할 수 있는 상황. 물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바라진 않지만 무조건 강세 전망, 이 숫자에만 휠이 꽂히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기업으로서 리플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도 두 가지 정도 더해졌는데, 먼저 CNBC가 선정한 세계 최고 핀테크 기업 200 리스트에 리플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으로서는 리플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데퍼랩스, 오픈시, 비트마트 등 6곳이 200대 기업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랩스 대표 모니카 롱은 리플이 CNBC의 최고 핀테크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다. 리플은 몇 안 되는 암호화폐 기업들 중 하나로 포함이 됐고 이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성과다. 이렇게 나름의 자평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송금 혁신 관련 특허 문서가 공개되면서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도 하는데, 특허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떻게 실시간 송금 결제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인데, 다른 내용 다 볼 것 없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송금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리플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2대 상업은행이 일구고 있는 새로운 송금 결제 혁신이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고, 이게 지금 특허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아직은 시세가 사람 열불통나게 만드는 지점도 자리하고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의 리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특허 문건 하나가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